여기 하나 이게 우라늄이 되겠군요. 우라늄이 하나 있었는데 중성자가 톡 들어가서 이렇게 폭 쪼개져요. 또 두 개가 또 나와. 보통은 그냥 사라질 텐데 만약에 옆에 또 다른 우라늄이 있으면 몇 개를 들고 사시는 거예요? 설날 과일 먹는데 선생님 생각이 나더라고요. 사과 먹는 생각. 또 다른 우라늄이 있으면은 이 중성자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럼 또 쪼개지겠지. 그러면 또 중성자가 나오겠죠. 이 주위에 우라늄들이 충분히 많이만 있으면 하나의 중성자가 들어갔을 때 3개, 9개에서 계속 바바바바바 이게 이제 연쇄 반응. 우리가 이것을 핵 분열이라 그래요. 핵 분열. 이 핵 분열을 이용해서 나오는 에너지, 이걸로 만든 폭탄이 원자 폭탄이에요. 이게 폭탄이에요. 그러면 폭탄을 알겠는데 문제는 원자력 발전은 뭐냐?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바바박 터지지 않고 바박 천천히 터지게만 할 수 있다면 원하는 식으로 계속 분열을 일으켜서 열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. 이게 원자력 발전이에요. 어떻게 하면은 터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을까? 거리를 멀게 해도 되고요. 아니면 튀어나온 중성자를 재빨리 없애면 되겠죠.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만 남기면 되겠죠. 이 제어하는 것을 크게 2가지를 사용하는데 하나는 탄소 막대를 사용하기도 하고요. 아니면 물을 쓸 수도 있어요. 물. 그래서 체르노빌은 탄소 막대를 사용하던 옛날 고전 방식이었고요. 물을 사용하는 것이 지금 주로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쓰고 있는 방식이에요.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로 뭘 해요? 아까처럼 이렇게 막 핵분열이 일어날 때 막대한 열이 나오거든요. 그 열로 물을 끓여요. 야, 물 하나 끓이려고 그렇게... 원자력 발전은 뭐 신비한 게 아니라 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나오잖아요. 수증기로 바람개비 돌리는 거예요. 물 하나 끓이는 열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그러니까. 원자력을... 그럼요. 원자력은 물을 끓이는 거예요. 막 드라마나 이제 영화 보면 원전 피해자들이 기형아를 출산한다거나, 막 코피가 막 갑자기 난다거나 막 이러잖아요. 아까 제가 여기서 이제 우라늄 같은 원자핵이 분열할 때 막대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. 열도 나오고요. 이 모든 행위는 사방으로 뭔가 내보내요. 방사선이라는 거예요. 눈에 보이진 않아요. 그게 무서운 건데 아주 작은 입자들이 날아와서 내 몸을 다 뜯고 지나가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저기 세포들을 막 죽이고 내 세포에 있는 DNA를 건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DNA가 부서지면 몸의 세포가 분열을 하고 할 때 돌연변이가 생기기 시작해요. 특히 이제 생식 세포에 있는 DNA가 망가지면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기형아가 나온다거나 일단 기형아가 나오면은 그다음부터는 DNA가 이미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 계속 문제가 생기고요. 그러니까 사실 여기 확률 게임이에요. 원전 사고 난 데서 즉각 앞에서 바로 방사능을 쬐면은 바로 죽어요. 역시 재수가 없으면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이 커지고 그 돌연변이 가운데 재수가 없는 것들이 암이 돼요. 너무 무섭다. 무섭죠. 우리는 어쨌든 맞은 적이 없잖아요. 아니에요. 지금도 맞고 있어요. 방사능을요? 자, 우라늄만 방사능을 내는 건 아니고요. 모든 원자들은 방사선을 내는데 우리 주위에 방사능 물질이 다 있고요. 끊임없이 방사선을 맞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암으로 죽는 거예요. 이거에도 방사능이 있다는 얘기예요? 다 있어요. 다 있는데 그 양이 미미한 거죠. 한 게. 선생님 그럼 저한테 방사능 주신 거예요? 방사능을 2개씩이나 우리. 방사능이 그것도 큰 방사능을 지금 2개씩 이거 무거워서 이거 주시는데 지금. 방사능이 싫으면 물질이 없는 데 가면 없어요. 그 방사선들이 다 성격이 달라서 대개는 멀리 가지 못하고요. 여기 이 물질이 방사능을 띠고 있다고 해도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보통은 안전해요. 제일 안 좋은 거는 방사능을 띈 물질을 내가 먹는 거죠. 모르고. 근데 보통 먹으면 그냥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어떤 것들은 흡수가 돼요. 그런 것들 중에서 방사능이 센 것들이 이제 위험한 건데 세슘 같은 거. 세슘? 이름이 세슘이네. 세슘? 얘는 완전 세슘. 글슘. 그다음에 요오드 이런 거. 요오드 같은 게 사람 몸에 필요하거든요. 방사능을 금방 잃어버리는 물질이긴 하지만 그걸 내가 먹었을 때에는 내 몸의 일부가 되거든요. 그럼 얘가 계속 방사능을 내니까 그래서 요오드가 문제가 될 때 요오드를 왕창 먹으면 돼요. 방사능을 띠지 않는 오염이 안 된 요오드. 그걸 왕창 먹으면 그 요오드가 방사능을 띈 요오드랑 뒤섞여서 몸의 일부가 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. 그래서 요오드를 많이 갖고 있는 음식이 바로 미역. 그래서 이제 그 방사능 사고 났을 때 막 미역 많이 먹으라 그러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.